내 사주, 혹시 특별한 종격일까요? 여러분, 혹시 사주가 특별한 경우를 의미하는 종격사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주 명리학에서 종격은 일반적인 사주와는 다르게 특정 오행의 기운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해서 그 흐름을 따르는 사주를 말해요. 우리 삶에 비유하자면 마치 한 방향으로만 굳건히 나아가는 강물 같은 것이죠. 크게는 나 자신을 나타내는 글자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반대로 너무 약해서 강한 기운에 의지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이 종격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와 같은 기운이 아주 강하면 종왕격,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강하면 종간격이라고 불러요. 또 내가 생하는 기운이 강하면 종하격, 내가 극하는 기운이 강하면 종재격, 나를 극하는 기운이 강하면 종살격이라고 하죠. 이 외에도 식상, 재성, 관살처럼 여러 기운이 힘을 합쳐 강한 연합 세력을 이룰 때는 종세격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격들은 그 이름만큼이나 각기 다른 특징과 삶의 방향성을 보여준답니다. 그럼 종간격은 어떤 사주를 말하는 걸까요? 종간격은 특히 나를 도와주는 기운인 인성에 힘이 아주 강할 때 성립되는 격이에요. 이 격이 성립되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우선 태어난 달의 기운이 인성이어야 하고 사주 전체에 인성이 아주 많아야 해요. 그리고 인성이 일간, 즉 나에게 바싹 붙어 있어서 그 기운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죠. 또한 나의 기운을 빼앗거나 나를 극하는 기운이 사주에 단 한 글자도 없어야 해요. 땅의 기운도 모두 인성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고 인성을 방해하는 다른 기운이 없어야 비로소 종간격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만약 인성보다 나 자신을 뜻하는 비겁의 기운이 더 많으면 종간격으로 볼 수 없어요.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진정한 종간격이 될 수 있답니다. 종간격 사주는 인성이 많아 학습 능력이 우수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공명정대함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요행을 바라며 투기를 즐기는 경향이 있으며 누구에게도 지기를 싫어하는 특성도 있답니다. 여러분의 사주가 혹시 이런 조건에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흙 속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광물들이 숨겨져 있고 흙은 이 광물들을 캐낼 수 있는 근거지가 되어준답니다. 사주에서 흙 기운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흙이 너무 많으면 쇠 기운이 땅 속에 묻히는 매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답니다. 마치 소중한 보석이 흙더미에 파묻혀 빛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매금이 되면 그 사람은 살 길이 막막하다고 느끼거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쇠 기운은 보통 날카로움, 결단력, 실리 등을 상징하는데 이 기운이 흙에 묻히면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답니다. 이러한 매금 현상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사주에서 흙은 때로는 어머니를, 쇠는 자식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흙이 너무 많아 쇠가 매금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는 흙 기운이 너무 강해서 쇠 기운을 억누르는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너무 강한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녀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리학 용어로 모자멸자 혹은 토다매금이라 표현합니다. 앞서 설명한 종격처럼 특정 조건이 맞지 않아 종격으로 보기 어려운 사주들도 많아요. 그럴 때는 기세론이라는 방법으로 사주를 분석한답니다. 기세론은 사주 전체의 기운 흐름을 파악하여 가장 강한 오행을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마치 여러 세력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가장 힘이 센 대장을 찾아 그 대장의 뜻을 따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기세론에서는 사주에서 가장 대세를 이루는 오행을 채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흙기운이 사주 전체에서 가장 강하다면 흙을 채로 삼고 해석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흙을 채로 삼게 되면 내 몸인 일지 사화에서 투간된 무토를 일간대행으로 삼아 년주 무진을 일주, 즉 나 자신으로 보고 사주를 풀이하게 된답니다. 이는 기존의 일간 중심 해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주를 바라보게 되어 그 사람의 잠재력이나 운명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만약 무진을 일주로 보았을 때 사주의 흙과 쇠기운의 조화를 토금상관격이라고 해요. 이 격을 가진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하고 아주 똑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마치 흙 속에서 빛나는 금을 캐내듯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핵심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이 사주에서는 신금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이는 흙의 기운을 설기시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토금상관격은 재물운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특히 무진은 재물 창고를 깔고 있다고 하여 돈복이 많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무술처럼 큰 산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땅속의 보석을 캐는 사주라고 하여 자존심이 강하고 투기적인 성향도 있다고 해요. 돈을 벌고 모으는 데 있어서 남다른 재능과 과감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사주에서 겁살을 살펴볼까요? 사주에서 겁살은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기도 해요. 특히 사주에서 인성이 겁살이라면 학업 성취도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답니다. 만약 인성을 겁살로 쓰는 사주라면 그 사람은 공부를 정말 대단히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공부겁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마치 남의 것을 겁탈하듯이 열정적으로 공부에 매진하여 주변 학생들을 압도할 정도의 학업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목표를 향해 엄청난 집중력과 추진력을 발휘하는 특성이 겁살의 긍정적인 면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주를 통해 우리의 성격이나 취향까지 엿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사주에 진토와 미토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면 그 어떤 성찬의 진미처럼 그 사람은 식도락가이거나 미식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음식의 맛과 향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사주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주의 특징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주는 우리의 식성부터 가족관계까지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거울이 될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